정신과에서 어떻게 수술해요? 왜 못해? 마음도 고치는데 이 다리 하나 못 자를까 봐? 실력은 있는 친구입니다. 미친 게 아니고 아픈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 원래 항상 인사가 안 맞아서 네네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이 저희 채널에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KBS 드라마 영원수송공이라는 드라마인데 구독자분들도 정신과나 심리에 많이 관심이 많고 저 요즘 마음이 아프다, 번아웃 신드롬이다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드라마가 나와서 촬영 중간에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좀 짬 내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드라마 영혼수송공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시준 역을 맡은 신혁인입니다. 네. 저는 영혼수송공에서 같은 정신의학 전공의 임동혁 역할을 맡은 테이노입니다. 의학 드라마란 장르를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이제 영혼수송공은 의학 드라마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분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을 다룬 거의 최초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제작진 분들이 브레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뭉쳐서 재밌는 드라마를 또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신경외과 의사를 연기하셨다면 이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연기하시는데 혹시 다른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수술을 안 해요. 좀 나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막 소독하는 거나 이런 게. 저 손 닦고 막 하는 거. 긴박한 상황도 많고 예. 또 어려운 용어도 많이 쓰고 정신건강의학과 쪽은 좀 더 쉽게 풀어서 편하게 이야기해줘야 되고 상대방을 좀 배려해야 되는 역이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수술하는 게 싫어서 사실 정신과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과는 수술방에서는 의사들끼리 막 소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의학 용어를 쓴다면 정신과는 주로 환자랑 소통할 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좀 편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유를 좀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궁금했던 질문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되게 선입견이 있어요. 너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비인후과 한번 가봐. 되게 쉽게 말하지만 야 너 좀 우울한 것 같아. 정신과 가봐. 이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레퍼런스로 삼은 다른 영화에서 나온 의사가 있거나 참고하신 책 같은 게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드라마 때문에 본 건 아니고 예전에 공중근해란 책을 봤었는데 감독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연기하면서 그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또 그런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얕게나마 공부는 하기 때문에 캐릭터에 또 접근하기 위해서 평소에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본인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 가서 진단을 받으면 되는데 저희 드라마에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로 나와요. 본인이 인정만 한다면 저희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수선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 통해서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가서 상담받고 모든 병의 그 근원이 마음에서 오는 거고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그런 친구를 만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신과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 같은 일반 의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인동혁 교수님께, 테이노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시준 교수님은 이제 영혼수송공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친구 입장에서 라이벌인데 뭘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17부부터 이제 유튜브를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네요. 워낙 팟캐스트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저까지 또 유튜브를 또 운영하기는 또 요즘 진짜 정신과 선생님들이 요즘은 진짜 유튜브 팟캐스트를 특히 많이 하시거든요. 얼굴 공개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팟캐스트나 컬럼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인동혁 교수님은 한번 저희 채널 닥터 프렌즈에 한번 오셔서 4명이 하면 그러면 너가 나가야 돼. 잘 계셔야죠. 네. 그거 할 말이 없어지고 가만히 앉아서. 감성적인 스타일의 이시준 교수님하고는 달리 인동혁 교수님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 배우님 모습은 어떤지. 옛날에는 조금 감성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이성적인 인간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가끔씩 이 비율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주변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위치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가치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시기에는 감성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조심스러워지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임동혁 교수님께. 기존의 다른 드라마에선 병원 이사장,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동안 이제 병원의 다양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번 역할만의 특별한 점.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정책의 어떤 예.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하고 이번에는 그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직접 환자들이랑 마주쳐야 되고 정신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사람끼리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 예. 또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은 상황도 있고 또 부모님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동생들이랑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의학과라는 거에 잘 알지도 못했고 했지만 이 드라마를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숨기거나 해야 될 만한 분야의 병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얘기를 할수록 조금 더 이제 털어내는 부분도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문턱이 낮아졌으면 하는 정신의학과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한 달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영혼수송공 드라마 제작진이나 배우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없는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제 밤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댓글 200개랑 뭐 좋아요 1800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통적인 메시지는 좀 감사합니다. 본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거나 환자인 가족인데 이런 드라마를 좀 다루고 있어서 드라마가 생긴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인데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라연 구독자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드라마가 어쩌면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계기 그리고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신과 병원을 서로에게 권할 수 있고 너 또 병원에 가볼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CQ즈님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신과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친 것처럼 나와서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는데 드라마는 이제 문구처럼 그 사람이 미쳐서가 아니라 아파서 정신과를 다닌다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시준 교수님이 우주에게 하는 티저 영상을 보고 정말 명대사라고 다들 울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정은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하균 배우님 9년째 팬으로서 이런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는 것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우울증으로 수년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드라마가 나와서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정신과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하는데 드라마를 계기로 정신과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정신과가 나쁜 이미지가 아니고 누구나 아프면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균신 정말 사랑하고 이 드라마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하균신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팬들이. 비밀이라는 구독자분인데 의료진이세요. 작년부터 일을 하면서 불안 증세가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는데 적응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절망했는데 그 교수님이 환자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을 내가 바꿔줄 수는 없지만 환자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강해지게 해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는 울었지만 이제 지금은 아주 열심히 치료받고 되게 씩씩하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기 전에 어깨를 무겁게 책임감이 굉장히 그동안 정신과 환자라고 하면 굉장히 범죄자, 뭐 사이코패스 성향의 걸로 많이 그려져서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하나 있었는데 아까 테이노 배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상적인 얘기 누구나 한 번쯤은 힘들었을 때 나도 저 병원에 있는 환자처럼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좀 좋은 드라마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도 응원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면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시청하실 분들께 뭐 한 말씀 뭐 짧게라도 해주시면 저희 바람은 뭐 드라마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시간 나면은 가서 꼭 보겠습니다. 예.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같이 여러 가지로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절기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이비인후과의사로서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닥터 프렌즈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또 저는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